사실 교정치료 기간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과정이 건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포인트가 중요한데요. 안녕하세요. 라이브 치과 교정과 전문의 이승훈입니다. 교정치료를 고려하시는 분들 또는 교정치료를 하고 계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정치료가 과연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앞으로 교정치료를 끝내려면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인데요. 교정치료를 하는 동안에 걸리는 시간이 스케줄을 세우실 때 어렵게 생각하는 주제 중에 하나라서 오늘 이제 교정치료의 기간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교정치료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이제 평균적으로 한 2년 정도 걸린다고 설명을 드리는데, 케이스에 따라서 부분교정 같은 경우는 6개월 정도 걸리는 케이스들도 있고, 좀 복잡한 케이스는 3년 이상 걸리는 케이스들도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한 2년 정도 걸린다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기간에 대해서 이제 환자분들이 좀 더 빨리 끝낼 수는 없는지, 아니면은 뭐 조금 더 세게 당겨주시면 안 되는지, 아니면 제가 조금 더 자주 올 테니까 빨리 끝내주실 수는 없는지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정도로 교정치료 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지 또 그에 대해서 이해시켜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정치료에 걸리는 시간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치아가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 치아 이동의 원리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이해하시기 편할 텐데요. 치아가 이동되는 원리는, 이제 치아는 치조골에 깊숙이 박혀 있는데, 이 치아 뿌리와 치조골 사이에는 치주인대라고 하는 결합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합 조직이 이제 치아가 이동될 수 있는 이제 핵심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이 치주인대는 일정한 두께를 유지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교정력이 가해져서 치아 뿌리가 이동되는 방향 쪽에 있는 치주인대는 압박을 받으면서 얇아지게 되겠죠. 근데 그게 다시 두꺼워지게 하기 위한 어떤 항상성의 작용으로 압박을 받는 쪽의 치조골은 흡수가 되게 되고, 또 반대쪽 이 치주인대가 늘어나게 되면서 그 공간을 다시 줄이기 위해서 이쪽엔 치조골이 새로 생성되는, 이제 뼈가 리모델링 되는 과정이 사실은 이제 교정치료가 치아가 이동되는 핵심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이 건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포인트가 중요한데요. 적절한 힘과 적절한 시간입니다. 교정치료를 하는데 이제 치아를 이동시키기 위한 가장 적절한 힘은 약하고 지속적인 힘입니다. 만약에 이제 환자분들이 실제로 그렇게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더 세게 당겨 주시면 안 돼요, 제가 이제 다다음 달에 출국을 해야 돼서 빨리 끝내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세게 당긴다고 해서 사실 치아가 빨리 이동되는 건 아니고요. 약한 힘으로 치조골의 리모델링을 시키는 것이 바로 건강하고 효율적으로 치아를 이동시킬 수 있는 방법인데요. 만약에 과도한 힘을 가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너무 강한 힘은 오히려 이 치주인대에 피가 안 통하게 만드는 작용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이제 조직이 괴사되거나 치아 뿌리가 흡수되거나 그런 이제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강한 힘은 오히려 치아를 빨리 이동시키는 게 아니라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교정치료를 하러 오실 때 4주에 한 번씩 내원하시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요. 치아에 힘을 가하고 치주인대가 압박이 되고 치조골의 리모델링이 일어나고, 리모델링된 조직들이 다시 건강하게 회복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4주 정도 걸린다고 봅니다. 만약에 치아가 압박을 받아서 이동을 하고 나서 힐링이 되기 전에 다시 힘이 가해지게 되면은 오히려 안정화되지 못하고 치근 흡수가 일어난다거나 주위 조직이 괴사된다거나 하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기간 역시 치아가 건강하게 이동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보면은 환자분들 중에 제 친구는 1년 만에 교정치료가 끝났는데 저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교정치료 기간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는 부정교합의 복잡한 정도, 또 나이, 또 성별, 또 환자분의 위생 상태, 또 협조도 등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사람마다 사실 치아 이동 속도나 부정교합의 정도는 다 다르기 때문에 걸리는 시간도 다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 아버님과 쌍둥이 아들 둘이서 이제 교정치료를 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아버님이 아들들보다 한 2배 정도 기간이 걸렸고요. 쌍둥이 아들도 역시 치아 상태가 완전히 동일하진 않았기 때문에 둘이 동시에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치아 이동 속도에 관한 것은 사실 교정과 의사들에게도 되게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있고요. 실제로 교정 치료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방법, 치아 이동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한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술적인 방법도 있고 약물적인 방법도 있고 또는 뭐 진동이나 레이저 같은 빛 에너지를 이용한 방법도 있는데요. 실제로 그리고 치아가 이동이 되기 아주 어려운 부위, 뭐 어금니를 앞쪽으로 끌어와야 되는데 뼈가 없다거나 하는 부위에는 수술적인 방법이나 그런 것들이 실제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광범위하게 전반적으로 적용시키기에는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또 침습적이고 약물적인 거는 환자분들의 거부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적용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교정치료는 환자분들과 저희가 같이 만들어 나가는 하나의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도 물론 잘해야 되지만 환자분들도 잘 따라와 주셔야 진행이 될 수 있는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원 간격을 일단 잘 지켜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뭐 장치를 돌린다던가 고무줄을 착용한다던가 하는 거를 저희가 지시해 드리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잘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치료 결과도 좋고 치료 기간도 당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교정치료에 걸리는 시간이 왜 그렇게 걸릴 수밖에 없는지 치아 이동의 원리를 통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